11월 1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빨개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9만 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3천 달러 지켜주고 있고, 솔라나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트 대장들이 또 다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또 급등세가 나와줬고 살짝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시뻘겋게 물든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시뻘겋지만 에이다도 지금 0.7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고 XRP도 1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위 같은 경우에는 3.7달러예요. 와 싶은 가격들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여러모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 뭔가 비트코인이 워낙 급격하게 반등을 해줘서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우려까지도 백업을 해주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기대감이 강력한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훈훈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과연 10만 달러는 언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지금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벌써 9만 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11월 안에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12월까지 열어놓고 연내 2024년 정말 역사적인 10만 달러 고지를 올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추가 반등세가 또 나와주면서 그래서 더 기대감도 갖게 만들고, 뭐 여러모로 참 재미있는 장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8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엄청 빡셉니다. 60%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훅 하고 빠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 주기영 아저씨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세장에 있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단기 조정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예측을 한 것을 사과한다. 약세장이 아니라 조정을 의미했던 것이다. 누적 자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상한선은 13만 5천 달러로 보인다. 이렇게 또 나름의 사과와 함께 이런 전폭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크립토 퀀트 대표 아저씨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뭔가를 예측한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 느낄 수가 있죠. 뭐 이 양반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렵죠.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나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설득력이나 근거가 갖추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예단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뭐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 굉장히 젠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더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거르는 게 맞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를 뭐 예단을 하고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도 함께 느끼시면서 지금의 어떤 강세 흐름이 막 계속 이어질 것만 같잖아요. 이게 개미들의 기본 심리인데, 하지만 그런 어떤 심리가 강화되고 주변에서 포모 양상으로 시장이 막 백업될 때, 그때 이제 한번 엄청 흔들리는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그런 거 한번 또 한번 맞아야지 정신 차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사이클, 올해와 내년을 거치면서 이번 사이클 우리의 목표는 뒤통수 맞기 전에 적절히 먼저 선대응하자. 뭐 요 정도로만 세팅을 해놔도 상당히 성공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석가 요다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 타임 프레임을 넓혀서 보면 지금 매우 강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반등의 리밋, 이 제한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막 어질어질한 것 같고 조정 빡센 것 같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이미 9만 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만 봐도 엄청난 포물선형 랠리를 이미 시작을 했다. 이것 봐. 굉장한 강세 상황이잖아. 이게 제한이 어딘지 모르겠어. Sky is the limi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 돈나무 언니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 2030년에 비트코인은 5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2015년에 비트코인이 250달러였을 때 최초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자산 운용사다. 2030년 기본 케이스에서 65만 달러 상승 가능성이 있고 강세 케이스에서는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할 것이고 전통 금융업계에서 암호화폐 채택도 빠르게 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트코인이 250달러였을 때 저는 진짜 개처럼 일만 하고 있었는데 소처럼 일만 했었는데 이때 뭐 했었나 막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250달러라는 숫자가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지금 250달러짜리였던 게 9만 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시장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대의 변화, 이 트렌드에 예민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지금 2030년 기본 케이스로 65만 달러 강세 케이스의 미니멈이 지금 100만 달러잖아요. 근데 사실 2030년까지 해봤자 해 바뀌면 고작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꾸준하게 뭐 쓸데없는이라는 표현이 조금 우악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 이상한 막 잡코인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중심의 또 알트들도 메이저, 소수의 메이저들 중심으로 한 5년 정도 빡세게 스탠스 잘 유지하는 것도 진짜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30년을 가지고 전폭적인 전망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 또 참고를 하시면서 장기 포트폴리오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이클 세일러 트래커에 더 많은 녹색점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일러 트래커라 함은 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그 시점을 점을 찍어 놓은 건데 세일러 트래커가 지금 한 40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녹색점이 더 필요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추가 매수를 또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했을 때도 사고 정말 고점일 때도 사고 폭락해도 사고 폭등해도 사고 폭락해도 사고 폭등해도 사고 계속 사고 또 사고 이게 한 지금 40번 정도 진행이 됐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비트코인 전략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420억 달러 조달해서 비트코인 또 사겠다라고 3년 계획을 또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 3년 계획을 밝혔다라는 것은 다음 사이클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까지도 좀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뭐 시장 좋을 때 잠깐 들어와서 수익 보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속해서 이 시장에 있으면서 약세장이 오면 또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고 강세장일 때는 수익화로 또 활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머무르실 분들은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비트코인 원칙 9가지를 공개했었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무기한 보유한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통주의 장기적 가치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세 번째, 모든 투자자를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한다. 네 번째, 스마트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능가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의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동시에 수익을 실현한다. 여섯 번째, 시장 동향에 맞춰서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성장을 이룬다. 일곱 번째,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비트코인 기반 증권을 발행한다. 여덟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대차 대조표를 유지한다. 아홉 번째, 각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현물이 부담스럽다. 알트코인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알트코인은 일단 투자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장 기업들은 대체 투자 대상으로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중심으로 이런 거대한 세력급 투자자들도 원칙 가지고 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세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이 뇌동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뇌동매매만 하는 그런 정말 이 불나방 같은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나방 방식으로 갔다가는 다 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나름의 원칙과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억만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라는 나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폴 튜더 존스. 와, 비트코인에 좀 투자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 5,900만 달러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상위 탑10 홀더로 등극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더 큰 임팩트가 함축되어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과 비트코인을 장기 매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매수의 어떤 규모 사이즈가 역시나 레벨우가 다르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산을 구축했고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큰 손들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장기 매수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남겨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재무장관 누가 될 것인가. 지금은 일단은 2파전인데 제3의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스캇 베센트와 하워드 러트닉의 경합으로 조금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스캇 베센트는 소로스 출신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CIO 출신이고, 여기서 독립해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헤지펀드 키스퀘어, 여기에 CEO인데 지금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은 이제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고 이미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강조를 해왔고, 지난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굉장히 친화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 여기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 양반 될라나 싶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이 재무장관이 되면 비트코인은 그걸 계기로 한 번 더 급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사인데, 폴리마켓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스캇 베센트와 하워드 러트닉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하워드 러트닉으로 거의 60% 수준까지 몰리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또 스캇 베센트로 또 비중이 확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폴리마켓이 이번 대선 전반에서 가장 정확하게 어떤 민심을 반영했다라는 거, 정확한 예측도를 보여준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었잖아요. 기성 미디어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들 싹 다 정말 참 개판이었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미디어에서 진행하는 어떤 여론조사는 다 왜곡되고 조작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마켓이나 X 플랫폼에서 이런 펼쳐지는 그런 여론이 진짜 민심에 더 가깝다라는 게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확인이 된 건데 참 재밌는 상황이죠. 그래서 폴리마켓의 이런 상황이 조금 더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자 상황에서는 하워드 러트닉이 조금 곤두박질 쳤고 스카 베센트가 크게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하워드 러트닉이 되면은 비트코인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멘트를 한 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아직 취임식 전이고 실제 지정까지는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 선거 후보 스와보미르 멘첸이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도입하겠다. 다분히 20, 30대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기 위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심을 자신에 대한 표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인 멘트라고 할 수 있고, 확실히 젊어서 그런가 열려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답이 없잖아요.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와 진짜 이제 욕도 안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뭔가 이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냥 평가를 하기에도 처참한 수준이어가지고 말하기도 싫은데, 아무튼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렇게 멘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하면 글로벌 임팩트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으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월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예상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흥미로운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키블 크립토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를 해요. 12월부터 이제 급락할 거야. 11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알트 시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예측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앞으로 몇 달은 상당히 격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위에 있기 때문에 고점 언저리예요. 어디가 더 고점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60%가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진짜 치고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고점 언저리에 지금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슬슬 한 보름 안팎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다음 달부터 급락세가 펼쳐진다라면 알트들이 엄청 움직임이 격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확히 작년 12월에 그랬죠. 그래서 작년 연말 연시가 우리가 엄청 기분이가 좋았었는데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작년 이맘때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고, 또 중국의 유동성 확장 국면과 겹치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